작가가 직접 말했습니다. 숨은 의미와 복선들을 많이 담아두었다고. 그 중에서도 저의 관심사는 먹는 것. 불필요한 내피셜 쓸데없는 상상은 빼고 드라마 속 먹는 음식들의 의미를 최대한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드라마 제일 초반에 인경이 사온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으면서 인주가 말하죠. 이런 부의 상징 아이스크림을 덥석 사오는 건 우리 집에 너밖에 없잖아. 물론 비싼 아이스크림이긴 합니다. 저도 편의점에서 보기만 했을 뿐 가격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것을 부의 상징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다소 과하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날 잡고 먹는 따뜻한 치킨, 족발, 보쌈, 피자, 갈비 정도면 모르겠지만 고작 평소보다 조금 더 비싼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면서 본인들이 사치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네요. 네, 하겐다즈 1+1 5,200원. 그것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며 부자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부자들에겐 급떨어지게 마트표 1+1이 무엇이냐? 아예 툭불 박힌 한우 스테이크 구워 먹고 가볍게 디저트로 집어먹는 게 아이스크림이죠. 하지만 인주와 인경에게는 그 아이스크림이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최고의 사치 그 한계점입니다. 지독히도 가난했던 그때까지는 말이죠. 이후에 20억이 갑자기 생겼죠. 인주에게 통째로 굴러들어온 것입니다. 20억이 생겼는데 인주는 당장 한다는 것이 나는 한 가지만 먹는다 병적인 외길 인생. 아이스크림에 한 맺힌 듯이 편의점에 달려가 98,800원어치 하겐다즈를 구입합니다. 드라마상 정확히는 아레나스라는 가상의 아이스크림이지만 우리 사이에서는 그냥 편하게 하겐다즈라고 칩시다. 어쨌든 20억이 생겼는데 아이스크림에 고작 98,800원 썼습니다. 1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그 돈 쓰기로 결단 내린 건 똑같죠. 그런 큰 돈이 생기면 당장 먹는 것부터가 바뀔 겁니다. 육회전복스시 다금바리 스테이크, 괜히 있어 보이는 오마카세부터 발음 어려운 샥스핀까지 비싸고 양 적은 음식이 천지빛깔인데 인주는 고작 아이스크림 수십 개를 사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드라마 초반부죠. 모든 동물은 낯선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듯 이때까지의 인주는 성장하기 전의 인주. 내면 외면 삶의 방식은 아직 가난 그대로인데 너무 무거운 20억 돈가방이 굴러들어온 극초반의 인주를 보여줍니다. 왜소한 체구, 과도하게 큰 배낭, 누가 봐도 힘겨워 보이고 이상한 모양새죠. 하지만 점차 그 배낭의 무게에 적응을 해나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하겐다즈는 시작이었을 뿐이다. 아이스크림 포션 빨고 갑자기 레버파드 경험치 쌓아서 다음번에는 16만 2천원어치 화장품을 구입해버립니다.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주인공 욕망의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청자들도 대리희열 몰입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야만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20억 주었다, 경찰서에 갖다 줬다, 착한 사람 표창 받고 드라마 끝. 이게 여주인공이 할 짓입니까? 그것은 도덕책이나 뉴스에서 보고 싶은 훈훈한 사연이지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장, 발전, 결단, 행동, 위기, 깨달음, 해피엔딩. 따라서 아직까지는 고작 4, 5레벨 정도 찍은 인주라며 결국에는 만렙 찍고 자연스럽게 700억까지 자기 돈처럼 주무르게 될 겁니다. 이렇듯 아이스크림은 가나이라는 아주 작은 그릇에 갇혀 있었던 자매들의 시작점을 나타내는데 재밌는 건 막내 이내는 아예 처음부터 언니들과 아이스크림 함께 먹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맏언니의 미친 듯한 사재기, 냉동실만 열면 하겐다즈가 수십 개 쌓여있는데도 유독 이내만 먹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내는 천성부터가 다르죠. 시작점이 언니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갑고 소박한 행복 따위는 필요가 없는 은혜. 이와의 박재상의 집에 들어가 온기 있고 육즙이 줄줄 흘러넘치는 따뜻한 고기를 받아먹는 이내입니다. 고기, 찌게 잡은 사람은 말하지 말라. 집중해서 구워야 하는 고기. 김치찌개, 짜장면, 갈비탕이 많이 들었으면 해자, 적게 들었으면 창렬, 한 개도 안 들었으면 조용히 먹고 나서 리뷰 테러 고기. 스님과 채식주의자 빼고는 모두가 좋아하는 고기. 이 드라마에서 고기란 무엇인가? 박재상이 기자들 모아놓고 이미지 메이킹을 했었지요. 카메라가 여러 대, 우아한 음악이 흐르는 야외 테이블에서 가족 식사를 하는데 이때 원상아가 드라마 속 고기의 의미를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가 고기를 굽고 다른 사람한테 먹여주는 걸 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의기양양해지거든요. 그래서 정치도 하고 싶어 하나봐요. 여러 사람 입에 고기 넣어주려고. 내 작은 아씨들에서 고기란 철저히 부의 상징. 박재상이 직접 구워서 선택받은 자들의 입에만 넣어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카메라 겁나게 의식하는 박재상. 딸의 입에 고기를 자상하게 넣어주죠. 그리고 옆에 있던 이내한테는 직접 먹여주지 않고 밥 위에 올려줍니다. 친딸이 아니니까 당연하긴 하지만 굳이 밥 위에 고기를 클로즈업한 의미심장한 연출. 그것을 집어먹는 건 철저히 이내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상 이내는 맛있게 집어먹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육즙 흘러넘치는 부드럽고 담백 고소한 맛에 매료돼 박재상네 집안의 고기를 갈수록 더더욱 많이 먹고 싶어 할 겁니다. 이내에게 고기를 주는 건 박재상이고 인주에게 고기를 주려고 하는 건 원상아입니다.
차화영이 데려갔었던 그 식당에 똑같이 데려가죠. 그곳에서 인주에게 자기 사람이 될 것을 제안하는 원상아입니다. 둘의 앞에는 당연히 비싼 스테이크가 놓여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인주와 인해 둘 다 고기복이 있습니다. 좋다고 덥석 받아먹을지 조건부로 받아먹을지는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어쨌든 고기를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지요. 체하더라도 먹을 것인지 아예 안 먹고 별 탈 없을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고기 먹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왔으며 주겠다는 사람조차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경이죠. 둘째 인경이. 물질적인 욕망보다는 정의감 사명과 직업의식이 우선인 인경이. 인경이가 무언가를 먹는 장면은 꽤 여러 번 나왔는데 고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호가 파스타 샐러드 까나페 열무김치 등 맛있는 거 많이 해줬었죠. 고기는 늘 없습니다. 고모할머니 집에 밥 먹으러 가서도 마찬가지죠. 비록 아침 식사이긴 하지만 토마토 스크램블 에그, 샐러드, 소세지 등만 먹습니다. 심지어 고모할머니는 자기만 다 먹고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이제 그만 일어나자고 한 적도 있었지요. 상대방은 먹을 시간 안 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기도 아닌데 고작 샐러드와 풀떼기인데 그것조차 쉽게 안 나눠주는 할머니를 보여준 거죠. 하지만 스토리가 진행되며 이제 고모할머니는 인경이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나중에는 비정상적으로 먼 식탁이 아닌 오붓하고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함께 따뜻한 고기를 먹는 장면이 결국 언젠가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고기는 부의 상징. 이내는 덥석 받아먹었고 인경은 박재상의 고기가 아닌 고모할머니와 손을 잡았고 인주는 원상아의 고기를 받아먹는 척하지만 그것은 페이크. 결국에 가서는 박재상에게 썩은 고기를 날려주게 되겠죠. 여주인공답게 인경과 인해의 중간쯤에서 가장 복잡 미묘한 캐릭터 인주입니다. 그런데 세 자매들이 유일하게 함께 고기를 먹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완전 초반부 인해의 생일날이었지요. 아직은 돈가방이 굴러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 언니들은 인해를 깜짝 케이크로 놀래켜주는 자매들과 함께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인경은 미역국 간을 보고 인주는 밥을 푸고 인해는 수저를 놓았었지요. 따뜻한 불고기도 있었습니다. 셋이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부자들이 먹는 값비싼 스테이크보다 훨씬 맛있어 보이고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자매들의 불고기가 그 식탁에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장면 이후 세 자매가 함께 밥 먹는 장면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지요. 그 장면 즈음에서 인주가 엄마를 타박하는 장면이 나왔었지요. 집까지 열무 가져다 준 엄마의 식당 사장님을 보고 나서 저번에도 보니까 사장님이 엄마 소고기 구워 먹이던데 강렬한 표현이지요. 구워 먹이던데, 사주던데, 함께 먹던데, 제공하던데 등등등 평등한 관계에서의 적절한 표현이 많을 텐데 굳이 구워 먹이던데 박재상이 구워서 누구에게 먹이듯이 드라마 속 고기관을 잘 표현한 대사입니다. 그런데 소고기 먹고 베트남으로 짠 그 엄마가 열무김치 하나는 기똥차게 잘 담궜습니다. 말 나온 김에 드라마 속 열무김치 세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열무김치는 엄마의 상징입니다. 분하고 돈 없는데 도망까지 가버린 엄마. 엄마에게 가지고 있는 자매들의 생각, 그것은 곧 열무김치. 첫째 인주한테는 열무김치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 말이죠. 엄마가 도망가 직후 바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열무김치 통을 돈으로 채우죠. 쓸모없는 엄마가 아닌 바로 이 돈이 우리 세 자매를 지켜줄 거라 믿는 인주입니다. 셋 중에서 가장 유연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캐릭터 인주. 둘째 인경은 열무김치를 유독 좋아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엄마는 도망가고 열무김치도 이제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 종호가 완전히 맛있는 열무김치를 담궈주네.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듯이. 뿐만 아니라 위험한 장소에 함께 동행하며 인주를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하죠. 보호자들이 그러하듯이 엄마들이 그러하듯이. 따라서 종호와 인경에게 느끼한 파트가 넘쳐흐르는 로맨스는 없을 겁니다. 종호의 짝사랑이 양념처럼 조금 들어가 있을 뿐이지요. 욕망이 가장 크고 극단적이니 극단적인 만큼 논스톱 찍진 않는 인해. 재상인의 집안에 흡수되고 싶다 인해. 인해는 아예 어릴 때부터 열무김치를 싫어했었습니다. 안 먹습니다. 분하고 착한 부모 필요 없고 못돼도 돈 많은 부모가 최고인 인해. 엄마가 베트남에 도망갔어도 별다른 동의 없더니 결국 박재상의 집에 들어가 박재상이 구워서 먹여주는 스테이크를 한없이 행복하게 받아먹습니다. 아직은 재상인의 그 고기에 손도 안 댄 인경이 혹은 인주가 인해를 구해내야 하겠지요. 지금까지 작은 아씨들 음식들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현재 수준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 그릇의 크기, 그들의 한계. 고기는 부의 상징,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미끼. 그것을 받아먹을지 말지는 오롯이 본인의 선택. 열무김치는 꼭 가난한 엄마. 인해한테는 필요 없고 인경한테는 준호가 대신해주며 인주한테는 엄마 대신 돈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 이왕이면 아주 많은 양의 돈, 700억 정도. 이렇게 정리해보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